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없던 오행이 오면 성격도 변할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스입니다. 변합니다. 변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칠판 왼쪽에다가 각 오행별 특징을 좀 적어 드릴게요. 목은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이고 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기운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는 기운. 네. 그리고 화는요, 이게 사양지심인데 이 사양지심 자체를 뭔가 전체를 위해서 내 거를 조금 포기하고, 이제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체면만 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딱 적당히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는 광명지심이고요. 이제 중심을 지키는 거죠. 중심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금은요, 수호지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수호지심이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진다. 맺고 끊는다. 네. 맺고 끊는 그런 기운. 그리고 수는요, 십이지심입니다. 십이지심. 뭐 시비를 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이제 가리는 약간 지혜? 네. 옳고 그름, 가림.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시면 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로 할까요? 목기운이 없으시다. 네. 목기운이 없는데, 대운에서 목이 왔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목이라는 게, 뭐, 임묘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장간으로 보시는 게 좋으세요. 지장간. 지장간에 목기운이 있다. 아무튼, 뭐, 예시를 들자면은, 해수가 들어왔더라도, 해수 안에 목기운이 대단히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때는 그런 성격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강약 조절을 좀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목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성격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배울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예. 누군가 남을 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럴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기고, 동시에 목이 들어오면은 금을 치잖아요. 금을 친다는 건 뭡니까? 수호지심, 딱 떨어지는 거, 맺고 끊는 거. 얘하고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응용을 해보면은 어떤 분이 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운에서 목이 확 들어와요. 목이 들어오면은 이 뭔가 맺고 끊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닌 건 아니야. 이거하고, 그래도 저 사람 안 됐는데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럴 만한 어떤 심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꾸 생기게 되면은 결국엔 이 성격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측면을 배워간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배워간다. 네.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화기운이 전혀 없어요. 화기운이 전혀 없는데 화기운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이제 배우라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수기운하고 이제 충돌하겠죠. 그래도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모두를 위해서 그냥 나를 희생하는 게 낫겠다. 좀 불합리해 보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금이 들어와도 거꾸로 보시면 되고, 수가 들어와도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 토는 제가 이제 요 칠판을 지우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용하시는 방법하고, 토를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일단은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화일간, 그리고 금, 목, 또 뭘로 할까요? 여기 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이런 명식이 딱 있는데, 만약에 대운에서 수대운이 딱 들어왔어요. 수대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어떤 그런 기운, 그런 거를 배우라고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십이지심이니까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지혜라고 할까요? 지혜? 네, 지혜를 배우라고 쫙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럴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기겠죠. 내 주변에 생기는데, 세운에서 화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 명식 자체는 화기운이 좀 적었잖아요. 근데 수기운이 대운에서 들어왔는데
세운에서 화기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서로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지혜, 이거를 자꾸 생각할 사건들이 생기고요. 동시에 화기운은 사양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를 위하는 마음. 전체를 위해서 약간 체면도 조금 생각하고, 네. 그리고 예의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거를 갖추어야 될 만한 사건들이 자꾸만 생겨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임묘진만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묘진, 대운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이 목이 하나도 없거나 대단히 적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수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수. 근데 대운이 이렇게 흐른다. 순행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게 되면요. 요 안에 있는 지장간 안에 있는 기운이 순차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을, 개, 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목기운이 없는데 목기운을 언제부터 배우냐? 요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요때부터 이렇게 쭉 연속이 되죠? 그러면 인대운 후반부부터, 네,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인대운 후반부부터 측은지심을 배울 만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 이게 측은지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저 사람 잘못했어도 좀 봐주지.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랬겠어. 근데 이게 들어오면은 뭐를 건드린다? 금을 건드리죠. 금이 똑 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갈등이 생겨요. 이성적인 부분. 왜냐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 이 명식은 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운에서 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 둘이 충돌을 하면서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기브 앤 테이크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 안 되긴 했는데 내가 좀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누구는 아예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누구는 이 두 개가 막 뒤엉키기도 하고, 어떤 누구는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역시 이렇게 이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던 오행이 들어오면은 그 오행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거를 내가 내 성격으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오롯이 그 개인의 역할이죠. 자, 그리고 그럼 이제 토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까 토를 말씀 안 드렸죠. 이거 이제 광명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을목이 들어오면은 측은지심을 배울 거고, 계수가 들어오면은 이 진대운 중반부에 뭐를 배우겠습니까? 12지심, 지혜, 이제 이런 거를 배우겠죠. 근데 어차피 이 명식은 수가 있어요.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따로 배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을목 구간에서는 계속 측은지심에 대해서 배울 만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무토 구간에서는 얘는 토니까 광명지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토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다른 기운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것까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과감하게 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결론. 일단 결론을 하나를 내고 다음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없는 오행이 들어오면 그 해당 오행의 성질을 배울 만한 일들이 생긴다. 만약에 내가 수기운이 없는데 수기운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어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럴 만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없는 오행과 상충하는 오행과 같이 충돌하면서 배워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충하는 오행이 뭡니까? 목이면은 금, 그리고 화면은 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금기운이 없다, 맺고 끊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기운이 들어왔다. 그럼 나의 측은지심,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 안 되는데 그냥 도와주지, 이것과 함께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화기운이 없었는데 화기운이 들어왔다. 그럼 원래는 막 체면도 안 차리고, 체면 안 차린다. 그건 좀 너무 큰 비약이고요. 네, 체면 안 차린다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전체보다는 그래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게 사양지심인데, 전체를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체면을 차린다, 요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체면 차리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전체를 위해서 그냥 내가 더 가져도 되는데, 그냥, 저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되지.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올 때 수기운하고 상충하면서 들어온다고요. 그럼 수기운은 이게 맞나? 진짜 맞다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런 갈등의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배워가는 것이다. 그리고 토기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운들이 골고루 들어온다. 때에 따라서. 진술충미 이렇게 딱 써놓고, 진토당은 봄토잖아요. 일단은. 그럼 측은지심. 그런데 안에 개수가 있으니까 12지심. 네. 그리고 여기도 신금이니까 수호지심. 이게 맺고 끊는 거. 근데 한편으로는 사양지심.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축토는 개수니까 12지심. 그리고 신금이니까 또 수호지심. 미토는 정을이니까 정화는 전체를 위해서 내 거는 좀 포기했다가도 또 그 다음이 되면은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거죠. 만약에 대운이 역행으로 흐르신다. 대운이 역행으로 흐르면요, 지장간을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되죠. 거꾸로. 세운도 거꾸로 보시면 안 되겠죠. 대운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대운수.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신대운이다. 신대운이면은 무, 임, 경이 있잖아요. 근데 대운수가 역행이다. 그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초반부에는 수호지심. 내가 만약에 금이 없다면 수호지심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중반부에는 수기운. 내가 12지심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거니까 그런 심리가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무토다. 그럼 이제 광명지심. 뭔가 중심을 찾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의 성격을 볼 때요, 요것도 이제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금기운이 세요. 막 이렇게 세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나무가 하나가 딱 이렇게 있네요. 그럼 금이 대단히 강하잖아요. 금이 강한데, 반대되는 나무가 있으면요, 이분의 성격은 나무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무스러운 게 뭐예요? 조금 애기 같고, 천진난만하고.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나의 오행이 너무나 강한데, 너무 강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개수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개수가 많으면은 얘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네. 되려 그것과 반대되는 오행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그럼 걔는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네. 얘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되려 그 와중에 반대되는 세력이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금기운도 강하니까 수호지심을 안 가지고 있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맺고 끊는 거 절도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얘가 눈에 더 잘 들어오니까 이런 측은지심을 더 심리적으로는 잘 활용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미월생이신데, 아이고 이거 잘 안 나와요. 네, 어떤 분이 미월생이신데 4, 5, 미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도 5하다. 그런데 만약에 일간이라 할지라도, 이거 일간이라고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일간이라 할지라도 밑에 화기운이 너무 강하잖아요. 화기운이 너무 강하면은 이분 눈에는 얘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양지심을 본인이 가지고 있긴 있는 거거든요. 뭔가 체면도 차리고 전체를 위해서 내 것도 조금 포기할 줄 알고 예의를 갖추고 그런 면은 있긴 있지만, 심리적으로 화기운이 너무 강한데 수기운이 고립이 돼 있으면은 12지심, 이 지혜로운 12지심을 더 잘 활용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 지혜, 이게 성격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시를 드리자면 그거예요. 막 친구가 옆에서 씩씩대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근데 땡땡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은 결국엔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옳다고만 할 수는 없어. 저쪽 입장에서는 또 저게 맞거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경금이다. 그러면 친구가 막 화가 났어요. 와가지고 야 진짜 못돼 처먹었네. 따라와 내가 혼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의리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한 김에 다 해볼까요? 네. 목기운이다. 목기운이면은 야 그래도 불쌍한데 좀 봐줘. 쟤도 뭐 너한테 피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기운이다. 화기운이면은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 나도 예전에 걔 때문에 화 많이 났었거든. 근데 여기서 네가 화내봐. 그럼 우리 동아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지?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참아. 그게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토기운이다. 근데 이 토기운은 여러 가지가 뭉쳐져 있으니까 딱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그래도 토다 그럼 광명지심이니까 뭐야 화났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 그럼 이제 옆에서 친구 야 나 화났다니까. 그럼, 아니 그건 그런데 그래도 상대방 입장도 야 나 화났다고. 아니 아는데 상대방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커니즘까지 알고 계시면 너무 좋겠고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오늘의 결론은요. 나에게 없는 오행이 들어온다면 성격적인 변화도 일어나긴 하지만 더 정확히는 해당 오행의 성격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성격이 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변하는 사람도 있겠다. 아이고 배자를 못 썼어요. 네,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손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네.